안녕하세요.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벨리우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사보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종이에 그려져 있는 악보가 있다면 이걸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디지털 파일로 변환된 악보들은 그 자체로 미디 파일입니다. 그래서 미디 데이터로 저장하시면 노테이션 프로그램 외에 DAW에서도 그냥 미디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작곡한 음악을 사보하고 동시에 미디 파일로도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보 프로그램을 왜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작곡가 학생들이라면 아마 1학년 때까지는 손사보를 했을 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사보를 이제 허용될 텐데, 예전에는 2학년까지도 손사보였는데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친구들은 다 잘 다뤄요. 웬만하면 시벨리우스는 거의 대부분 다루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과 주의사항을 조금 주자면, 이 수업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시벨리우스의 사용을 위해 중간고사 때까지를 할애합니다. 총 6주의 수업을 이제 할 거예요. 2주차, 3주차, 4주, 5주, 6주, 7주까지 하고 8주차 때 시벨리우스로 중간고사를 한번 보겠죠. 이번 학기에 저의 목표가 있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시벨리우스 수업들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한 50% 정도는 더 수준 높은 악보를 좀 사보하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합창곡이 마지막 미션이었었거든요. 제 생각에 합창곡이면 피아노 악보도 사보해 볼 수 있고, 합창으로 사성보도 사보해 보고, 각각의 가사도 써보고, 필요하다면 위에 코드 표기까지 해볼 수 있는 만능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다고 너무 그래픽한 현대 악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현대 악보까지는 우리 작곡가 학생들이 2학년 때 경험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수업을 전면 이제 약간 업데이트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시벨리우스 파트로만 봤을 때 전체적인 악보 수준을 좀 높여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수업 체계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혹시 좀 잘 못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애초에 시벨리우스 수업을 계획하게 됐던 게,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면 이런 악보를 제출받을 때가 있었어요. 좌측에 보이는 악보입니다. 미디 과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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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페달 포인트 페달 페달, 뭔가 레이아웃이 심하게 안 잡혀 있죠. 마치 DAW에서 바로 악보를 그냥 익스포트해서 바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보 프로그램을 거쳤다고는 믿기지 않는 레이아웃이죠. 음악이 어떻냐를 떠나서 레이아웃이 틀어져 있으니까 음악의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해야겠죠. 악보의 레이아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보컬곡 악보예요. 화나, 전화를 안 받, 너 call me back, call me back. 이거 보면 전화해 줘. 내 못된 지쳤어. 뭔가 가사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모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가끔 이런 오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프린트에 봤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오류가 있더라. 이거는 그 정도의 미스테이크가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이제 안 지운 걸로 보이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칠 수 있는 실수를 고치지 않고 왜 두는가 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뒀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악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신경 못 쓸 때가 있죠.
피아노, 코드, 멜로디. 리드시트 악보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꼭 피아노로만 이 곡을 이렇게 쳤어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겠죠. 그냥 불필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얘의 목적은 리드시트, 코드와 멜로디를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잘했는데 이런 불필요한 레이아웃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 이게 사보 테스트였다면 감점을 받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이런 음악일수록 4마디던 아니면 5마디던 7마디던 뭔가 단위가 만들어지면 지키는 게 좋아요. 레이아웃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악보를 보는 사람이 정보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역시 여기도 보이스 뚜두두두두두두 불필요한 레이아웃. 그래도 이 친구는 아까보다 뭐가 좋죠? 가사에 미스테이크가 없죠. 아까보다는 낫지만 보이스 이런 불필요한 레이아웃이 빠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한 단일까요? 한눈에 봤을 땐 잘 모르겠죠. 페이지 수, 마디수라고 해야 되구나. 마디수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나눠지겠구나. 네. 레이아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곡을 썼으면 그 곡이 잘 드러나게끔 사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작곡가 책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한눈에 보기 힘들겠죠. 특히나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 채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경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눠서 봐야지. 그래. 손으로 체크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야지. 절대 안 그러겠죠. 네. 우측 악보 보시면 역시 얘도 훅훅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씩만 띄어도 단을 조금씩만 벌려도 훨씬 깔끔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목간 오중주죠. 그렇다면 이렇게 묶여있는 단과 이 단을 조금씩만 넓게 벌려줬었어도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그루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눈에. 그러면 당연히 이 곡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점수로 치자면 점수가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사보 잘하면 작곡 전공실기 점수 잘 받나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글씨 잘 쓰면 글짓기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건 얘가 글은 못 썼지만 글씨 잘 썼으니까 점수 주자. 이건 일단 노력 점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면접 보러 갔을 때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을 거냐 힙합 바지를 입고 있을 거냐의 차이와도 비슷해요. 어차피 손으로 그려서 내 개성을 보여줄 게 아니라면 컴퓨터 노테이션은 깔끔해야 돼요. 레이아웃이 정교해야 됩니다. 면접장 가서 내 인생이 힙합입니다 라고 내 개성을 보여줄 게 아니다. 그러면 깔끔해야 돼요. 얘네들은 문제가 뭔가요? 아까 위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답답해 보였다면 이 친구들은 또 심히 너무 넓게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죠. 조만간 오케스트라 곡을 쓰신다면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비어있는 마디는 스태프는 하이드, 없애는 메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안 나오게, 얘네도 안 나오게, 더블 베이스도 의미 없으면 얘도 안 나오게, 얘 안 나오게 해서 툭툭툭 축소해가지고 악기가 별로 안 나올 때는 한 페이지에 2개의 단이 만들어질 수 있게 오케스트라 악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피아노랑 악기 2대인데 아주 여유롭게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페이지를 여러 장을 넘기면서 악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 두껍게 긴 곡 썼네 뭐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필요한 레이아웃 작업입니다. 그럼 레이아웃이 몇이 적당하냐? 개인 취향이에요. 딱 몇으로 해라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벨리우스에서 사이즈 7, 6, 5.4 놓고 비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스코어는 5.4로 해서 악보를 줍니다. 연주자들이 출력해서 보는 파트본은 6으로 해서 줘요. 기본 세팅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보 한 페이지를 7로 했을 때의 크기예요.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똑같은 사보를 사이즈 6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돼요. 똑같이 또 5.4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뭔가 악보에서 여유가 좀 느껴지죠? 그 다음 조금씩 차고 얘는 엄청 차죠. 사이즈 7을 실제로 프린트하면 옛날에 우리 체르니 악보 볼 때 그 두꺼운 음표, 큰 음표들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자한테 악보를 줄 때 좀 어두운 공간에서도 연주자가 한눈에 악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이즈 7로 주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이즈가 커질수록 장수가 많아지니까 연주자가 악보를 자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연주에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작곡가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악보 페이지 터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이즈로 파트볼을 줄 것인가. 총보들을 본다면 총보들은 또 어떤 사이즈로 줄 것인가. 그냥 이 악보는 내 악보를 채점하기 위한 전체 스코어만 보기 위한 거다. 그때 사이즈 7을 선택하는 건 너무 불필요하겠죠. 그때는 사이즈 6보다 낮은 5.4, 5.7 정도로 스텝 사이즈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벨리우스에 안 익숙하신 분들은 스텝 사이즈가 뭐지? 레이아웃이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다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이즈 7보다 사이즈 5.4가 심사용 악보로 낼 때 보기에 좋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레이아웃은 안 좋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로 안 이뻐 보이죠. 면접 때 옷 안 이쁘게 간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진가가 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다를 수 있어요. 외형을 어쨌든 사람은 먼저 보게 되니까 악보의 레이아웃은 그러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그럼 시벨리우스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빠르게 한번 보죠. 구글에서 시벨리우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어비드 뮤직 노테이션 소프트웨어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프로툴스, 미디어 컴포저, 시벨리우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시벨리우스를 클릭하시고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버전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얘는 프리라고 써 있죠. 근데 얘를 쓰게 되면 이제 한계가 조금 많아요. 얘를 쓰시면 됩니다. 프리 트라이얼. 그래서 buy now 말고 프리 트라이얼을 누르시면 이렇게 3개 단계를 거쳐서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얘를 만들어야겠죠. 어카운트를 만들 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download link to be emailed to 라고 써 있죠. 여기 주소로 이 시벨리우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네 이메일 주소 적어 이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실제하는 이메일 주소를 이제 적어 줘야겠죠. 얘를 적고 로봇 아닙니다. 서브밋 해가지고 레지스터 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메일이 도착하냐면 이게 제 실제 프리 트라이얼을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와요. 다운로드 and install your free trial 해가지고 맥 버전 다운받으시고 윈도우 다운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는 순간에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30일간. 그래서
원래 이런 수업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었냐면, 초반에는 이런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 레이아웃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만 하다가 딱 3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운로드 받고 중간고사까지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11일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도 했고, 혹시 프리 트라이얼을 써보시고 내가 앞으로도 11일수를 좀 쓸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11일수 7을 제가 대신 깔아드릴 수도 있고, 물론 학기가 끝나면 이제 삭제하셔야 되는데 그걸 대신 깔아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서 깔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어쨌든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셔서 시벨리우스를 클릭하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화면에서 뭔가 복잡하게 있지만 그냥 블랭크를 더블 클릭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약간 누리끼리한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시벨리우스 도화지라고 해야 되나? 네, 오선지 종이에요. 자, 시벨리우스의 웬만한 메뉴는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위에 가서 뭔가 클릭하셔서 클릭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얘처럼 단축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또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혹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단축키도 오늘 설명이 됐네 라는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릴게요. 이 단축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가서 클릭할 일은 거의 없어요. 좀 더 들어가면 시벨리우스는 클릭 앤 클릭 그 노테이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클릭, 인스트루먼트, 역시 인스트루먼트니까 앞에 첫 글자 I죠. 인스트루먼트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사보할 거냐라는 걸 이제 묻습니다. 이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피아노 선택하면 일단 가장 우리 실습하기 좋겠죠. Choose from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all instrument가 돼 있으면 뭔가 악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도 어쨌든 키보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악기를 사용할지 항상 all instrument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common instrument 정도만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step in score, 내가 선택한 게 이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놓고 키보드를 2개 놓고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피아노보다 키보드가 낫겠다. 그럼 피아노 지워야지. 피아노 선택, delete from, score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피아노가 2단이니까 2번을 해줘야겠죠. 키보드 위에 나 기타 넣어야지. 더블 클릭 들어가죠. 기타가 밑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다운, 무브에서 다운 눌러주면 밑으로 넘어가죠. 기타가 원래 한 줄에 하면 되는데 나는 악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싶어. 그럼 엑스트라 스태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여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단순하게 오늘 사보해볼 악보가 얘니까 키보드만 가져가 보죠. 피아노만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 5마디만 뜹니다. 이 5마디에서 마디를 더 주고 싶다.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마우스 우측 버튼. 맞아요. 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를 때 중요한 건 지금 이 누리끼리한 바탕화면에 두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 창, 범위가 선택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메뉴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런 누리끼리한 바탕화면에 대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마디를 추가해 볼 텐데 마우스 우측 버튼. 마디가 영어로 바. 아, 얘구나. at end. 아, 끝에 한 마디씩을 추가해 주는구나. 싱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얘가 변합니다. 파란색으로 변했죠. 시벨리우스에서 파란색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건 얘가 뭔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싱글 바를 갖고 있구나. 얘가 한 마디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파란색. 그래서 이앞 여기다 클릭해주면 한 마디가 생성되고 인포메이션을 쏟아내면 다시 커서가 흰색으로 돌아오죠. 아더. 당연히 한 마디씩만 할 수 없으니까 50마디 추가해 줄게. 오케이 라고 하면 다시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50마디의 인포메이션 갖고 있는 겁니다. 클릭해주면 마디가 늘어나죠. 일단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벨리우스에서는. 클릭 앤 클릭이라고 했죠. 시벨리우스는 왼손 하나도 쓰지 않고 오른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가 또 준비한 걸 가져와 보면 자, 이게 지금 제 실시간 손입니다. 실시간 자판이고요. 키보드에 손이 닿지 않고 그냥 마우스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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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사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단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타자로 치면 독수리 타법 치는 거랑 이제 비슷하겠죠. 그래서 시벨리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처음에 익숙해지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오는표가 있으면 오는표를 갖다 찍고 2분음표가 있으면 2분음표를 갖다 찍고 이런 과정도 겪어보셔야겠죠. 지금 여기에 파란색이 계속 따라다녀서 불편하니까 ESC 눌러서 빠르게 빼줍니다. 자, 시벨리우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키패드가 있어요. 이 키패드가 뭐와 똑같냐? 얘와 똑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뒤로 숨는군요. 얘가 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련해 드리면 여기 키패드가 1, 2, 3, 4, 5, 6, 7, 8, 9 있습니다. 제가 1을 누르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 모양대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내추럴, 샵, 플랫 길이들 지금 얘네 버튼 누름에 따라서 지금 이 파란색의 정보의 길이도 달라지죠. 지금 16분음표, 8분음표. 그래서 얘로 리듬을 변화시키면서 찍어주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악보를 찍을 수 있어요. 자,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보여드려 보면 제가 ESC를 누를 때는 ESC 버튼을 누른다고 말씀드릴게요. ESC만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안 보이는 애니까 자, 일단 조표와 박자표 오늘은 무조건 마우스 우측 버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단축키 보시면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 조표는 영어로 키 시그니처. 키 시그니처 쭉 뜨죠. 웬만하면 그 D 마이너와 F 메이저가 플랫하느라 똑같지만 웬만하면 마이너 곡은 마이너로, 메이저 곡은 메이저로 조표를 찾아서 찍으실 걸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조를 하게 될 때 계산이 헷갈릴 수 있어요. 4분의 3박자 역시 마우스 우측 버튼 타임 시그니처 클릭하면 4분의 3박자 나옵니다. 클릭. 자, 모차르트 알레그로. 예를 들어 모차르트 제목을 쓰고 싶다. 마우스 우측 버튼 제목. 글자로 쓰는 거니까 텍스트. 그 중에 타이틀. 모차르트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작곡가 이름 여기에 소나타라고 쓰고 작곡가 이름은 따로 써볼게요. 소나타 12번. 모차르트는 텍스트 컴포저. 그러니까 모든 메뉴를 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충 글자로 쓰는 건 텍스트에 모여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 드시죠? 여기에 모차르트 쓰고, 예를 들어 템포, 알레그로도 텍스트죠. 템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런 알레그로 혹은 비바체 같은 애들은 클릭했을 때 깜빡깜빡이면 역시 이때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 버튼. 그러면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애가 뜹니다. 깜빡깜빡 마우스 우측 버튼. 이거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도 적용돼요. 알레그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글씨로 쓸 수도 있어요. 컨트롤 T 누르면 테크닉이라고 해서 텍스트 박스가 뜨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면 그냥 알레그로가 글자처럼 취급이 돼요. 마치 가사의 글자에 빠름이라고 있다고 곡이 빨라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벨리우스 노테이션 프로그램 안에 쓰는 텍스트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빠른 사보가 필요하다면 위쪽을 사보해 보죠. 2분음표 뭐 눌러야 되죠? 5 눌러야 되죠. 5. 2분음표 발생.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건 4분음표 4 눌러서 발생 클릭. 2분음표 5 눌러서 클릭. 그 다음에 다시 4 눌러서 클릭. 5 눌러서 클릭. 4 눌러서 클릭. 3 눌러서 파, 미. 4 눌러서 5. 파, 라, 레, 솔. 도 누를 때 점 눌러서 발생시켜주고, 다시 8, 3 눌러서 라, 그 다음에 5 점 눌러서 여기까지. 이러면 하나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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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죠. 그만큼 사보 속도는 빨라지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를 사용해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서 빠르게 사보를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속도가 과연 퍼펙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자, 제가 우측의 키패드는 활용하지만 마우스 클릭 없이 사보를 해볼게요. 이 밑에 단을 사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표는 물론 이제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면 일단 ESC로 이 상태를 만들어준 게 좋아요. 이 상태가 아니었던 상태는 뭐냐면 얘가 있는 상태예요. 얘가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이 라인, 그 다음에 이런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으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클릭하고 R 버튼을 누르시면 리핏이 돼요. 이렇게 repeat, repeat, repeat. 이 R 버튼 리핏 상태에서 위아래로 음표를,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라, 파, 도, 미 플랫, 얘 눌러주면 미 플랫 나오죠. 도, 미, 도, 파, 그 다음에 중음을 찍고 싶을 때는 일단 뭐 3을 누르면 3도, 4를 누르면 4도가 발생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1을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 키패드가 없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단축키를 셋업해 놔서 약간 이제 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디죠.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디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9마디를 한 단 안에 모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봐야 뭔가 소용이 없다라는 게 보이죠. 이럴 때 방법은 단축키를 외우느냐 아니면 그 메뉴가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건 자주 쓰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외우시게 될 겁니다. 첫 마디, 모을 마디 클릭하고 컨트롤 알트 M을 누르시면 한 마디, 한 단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메뉴들은 어디에 있냐? 레이아웃에 있어요. 레이아웃에 가면 이런 메뉴들 있죠. Make into System, Alt, Shift, M. Make into Page, Ctrl, Alt, Shift, M. 뭐 이 메뉴들의 펑션 키를, 단축 키를 한순간에 다 외운다는 건 당연히 되게 어렵겠죠.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자주 쓰는 것들이 있고 진짜 드문드문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드문드문 쓰는 것들은 일단 그 메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도만 익숙해지시면 얼마든지 문제 없이 그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자주 쓰는 것들도 아니니까. 자, 제가 여기에서 4 발생시켜서 사보에 보면 점 라인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보를 하게 됩니다. 사보, 이게 지금 디폴트니까 사이즈가 몇이죠? 노멀 스텝 사이즈 7. 보통 6 정도로 하면 연주자가 악보 출력했을 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대신 좀 더 가독성은 좋지만 쉐입, 뭔가 이렇게 좀 샤프한 악보를 만들고 싶을 때는 5.4로 해도 괜찮더라. 이런 악보가 만들어지죠. 비스무리하죠. 자, 화면을 전환해서요. 이제는 제 노트북입니다. 이게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이고요. 컴퓨터 PC에 떠 있는 화면과 제 노트북, 지금 미러링 화면입니다.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고 싶냐면 선생님, 저는 노트북을 써서 키패드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자판에다가 새로 숄컷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숄컷들과는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을 지워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벨리우스가 기본 디폴트로 셋업해 놓은 숄컷들은 다 지우고 내가 쓰려는 것들을 다시 셋업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C를 누르면 지금 얘가 나오죠. C 이렇게 D 잠시만요. 네. C D F G E R 그리고 ER은 없죠. C V B D F G 이렇게 넣어놨고요. 위쪽에 있는 내추럴은 Shift 넘버 1, 샵은 Shift 넘버 2, 플랫은 Shift 넘버 3 이런 식으로 매겨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타일을 붙이고 싶다. 타일은 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 얘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를 사보해 보면 그냥 제가 평소 하는 속도대로 사보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K 눌러가지고 소리가 켜져 있네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사보해요. 제 그 입 앞에 지금 마이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와 카메라를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살짝 평소보다는 속도가 뜨긴 하지만 지금 점 찍는 거죠. 그 Shift D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닷이라고 까먹지 않게 이렇게. 만약에 아래쪽을 사보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보하겠죠. 도 미도 미 플랫 가고 도미 도 저렇게 갑자기 중간에 내려가는 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라고 했죠? 레이아웃에서 스텝 사이즈 5.4로 줄여주면 되고, 또 여기에서 마디 컨트롤 B 누르면 하나씩 마디가 늘어나요. 얘는 아까 바에서 at the end와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걸로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가끔 화살표로 사보를 했을 때 속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보가 있으면 똑같은 파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서 카피를 해서 이제 쓰죠. 이게 제가 사보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네. 얘는 아래쪽으로 사보가 가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에 키패드가 없다, 나는 그리고 뭐 키패드를 그 추가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 속도 나름 나쁘지 않죠.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사보는 그 정답은 없어요. 사보의 생명은 이제 속도거든요. 스피드인데 본인이 가장 스피드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뭐 반드시 꼭 이런 방법일 필요 없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 라는 겁니다. 최대한 마우스를 적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어야지만
이 속도를 이제 제대로 낼 수 있어요. 얘는 별로 이제 해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네. 사보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운데 그러면 키패드 셋업은 어떻게 하냐? 다시 카메라 각도를 옮겨 볼게요. 네, 다시 카메라 화면이랑 네, 바꿨고요.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 뭐 마이크도 떨어지고 카메라도 떨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숏컷을 바꿀 수 있냐면요. 파일에 오셔서 Preference를 누르시면 여기에 키보드 숏컷이 있어요. 나머지 메뉴들은 뭐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키보드 숏컷에 오시면 지금 current feature set을 그 뭐 노트북, 퍼스널, 스콜 피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add feature set을 하나 만드세요. 그냥 아예 AAA 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based on the default set. 왜냐면 default set들은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내가 키보드 커맨드 노트로 오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메뉴들이 떠 있죠.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느껴보면 되겠다. 네. Flat Natural Sharp, Flat Natural Sharp, 쿼터 노트 4분음표, 하프 노트 2분음표, 홀 노트 5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8분음표, 리듬 탓, 쉼표와 타이들. 아, 얘 말하는 거구나. 키패드 more note는 또 얘를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 옆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얘니까 커먼 노트만 안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썼던 게 CVB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C 다시 갔다 올게요. 얘를 이만큼만 뒤로 올려놔도 보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보기 좋네요. 자, 다시 AA. 자, 제가 C를 눌렀을 때 32분음표가 나오게 하고 싶다. 물론 지금은 C를 눌렀을 때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셋이구나. 어쩐지 깜짝 놀랐네요. 잠시만요. 방금 보셨던 기능은 제가 이미 JDH로 만들어 놓은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C를 누르니까 16분표가 누르고 V를 누르니까 그러니까 C를 누르니까 32분음표, V를 누르니까 16분음표, B를 누르니까 8분음표, D를 누르니까 4분음표, F 누르니까 2분음표, G 누르니까 5분표가 나오죠. 이거 아까 맥북 노트북 셋업이랑 똑같은데 그게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JDH, 네, 장대훈 제 이름이죠. 제 커런 세트였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만드셔야 되니까 AA, 아까 based on default로 만드셨죠. 오케이. 그럼 지금이 아무것도 조작 안 돼 있는 공장도 버전입니다. C 누르면 당연히 뭐를 C로 하라고요? 이렇게 에러가 메시지가 떠야겠죠. B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먹고 B를 누르게 되면 뭘 하라고요? 이렇게 떠야겠죠. 아직 지정된 게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Preference에 와서 이 친구를 하나씩 32분음표를 키보드 숏컷 add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해서 C를 누르면 이미 뭐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뜨는 거예요. ES 눌러줍니다. 그러면 C가 떴죠. 16분음표 뭐 한다고 했었죠?
V 한다고 했었죠. add V. 오케이. 아까 V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되죠. 8분음표 add 역시 B 눌러주시면 오케이. 이번엔 뭔가 뜨겠죠. 이미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덮었어? Yes 누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OK를 한번 눌러보죠. 자, 지금 3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C를 누르면 이제 얘가 되고, B를 누르면 얘가 되고, B를 누르면 얘가 되죠. 그런데 얘를 누르면 아직 안 되죠. 지정 안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든 키보드 설정을 다 해주게 된다면 마치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JDH 유저 세팅처럼 아까 보셨던 사보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보해 볼게요. 네. 얘가 없어지면 안 되죠. 이 윗단만 한번 사보해 보겠습니다. 방금 건 제가 하나 미스테이크 놓쳤네요. 한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보하다 보면 허수로 누르는 그 순간도 와요. 없는 음을 그냥 뛰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잡기 귀찮아서 그냥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있는 음들만 찍는 게 아니라 없는 음들을 찍어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차차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찍게 되겠죠. 역시 마우스를 특별히 잡지 않고도 이 안에서만 할 수 있고, 키패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숄컷을 새롭게 설정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하죠. 제가 오랫동안 시벨리우스를 다루면서 얘기하는 건데, 최대한 마우스를 적게 잡고 이 키패드의 왔다 갔다 함을 줄여야지 사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우스를 이제 클릭해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보를 시도해 보시겠지만, 이 작업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R 버튼을 눌러서 리핏 시켜서 위아래로 음을 바꿔가면서 사보해보는 걸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웬만한 리듬들은 일단 키패드에서 발생시키신다던가 아니면 숄컷을 사용해서 키보드 안쪽에 셋업을 한 다음에 이러한 자세로 사보를 해보시면 좀 더 빠르고 높은 완성도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런 단축키들과 다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